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어레이 4개.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치수기입은 여기 어노테이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면 한 이만큼 더 있어요. 치수기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맨드로도 있는데 굳이 커맨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커맨드가 너무 길고 단축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 자, 먼저 라이너입니다. 선형 치수라는 뜻인데 이렇게요. 2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점 2개를 찍고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요 2개의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수평선을 치수선, 치수 문자, 화살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이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오브젝트 엔터,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조선 First Extension Line, 첫 번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을 찍으라고 하는데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딥 라이너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딥 라이너는 수평과 수직으로 된 치수입니다. 그런데 딥 라이너의 옵션들이 있어요. 점 2개를 이렇게 딱 찍고 나면 이렇게 6개의 옵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 절반 뚝 자릅니다. 앞에 3개는 문자에 관련된 거, 뒤에 3개는 치수에 관련된 겁니다. 텍스트는 여기 치수 문자를 여러 줄 쓰기로 할 거냐, 한 줄 쓰기로 할 거냐고, 앵글은 치수 문자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먼저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쓰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 줄 써졌나요? 다시 봅니다. 다시. 라이너. 자, 이번엔 텍스트 한 줄 쓰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줄 쓰기가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이번엔 앵글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자, 이렇게 문자에 관련된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자, 제가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치수가 나오길 원해요. 자, 여기 로테이트입니다. 호리젠탈과 버티컬 로테이트가 있어요.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해요. 더 이상 수직으로 안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버티컬은 수직으로 합니다. 수평으로 치수가 안 나가요.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가 회전 각도입니다. 45도. 이렇게요. 호리젠탈 수평으로만 치수 기입하기. 이렇게 눌렀어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려졌을 때 수평 치수, 호리젠탈, 버티컬, 수직 치수, 로테이트, 회전된 치수, 이렇게 세 가지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라인이요. 얼라인도 똑같아요. 점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평, 수직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선으로 누르면 이게 달라져요. 라이너는 어때요? 라이너는 수평, 수직을 찍으면 호리젠탈과 혹은 버티컬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사선으로 끄집어내려면 로테이트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얼라인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고 나면 텍스트 앵글밖에 없습니다. 사선으로 끄집어내는 치수를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뽑아내는 치수고 얼라인은 이렇게 사선으로 뽑아내는 치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제가 각도를 이렇게 두 개를 표현했습니다. 앵글러 각도입니다. 선 두 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4분면으로 4개의 방향으로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이렇게 4개의 방향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방향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선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 첫 번째 각도, 그 다음 두 번째 각도. 그러면 이렇게 외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도가 이렇게 둘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의 경우에도 이렇게 각도가 들어갑니다. 앵귤러, 그리고 홀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도가 바로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홀을 하나 그릴 겁니다.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앵귤러 밑에 보면 아크 랭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크 랭스가 있는데 이 랭스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측정합니다. 이게 현의 길이고 지금 나와 있는 치수에 있는 여기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반지름이 20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실까요? 반지름이 20인 원입니다. 다시 보시죠. 라디어스입니다. 반지름이란 뜻이고요. 다이아메타 지름이란 뜻입니다. 라디어스 그리고 원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원 안쪽에 들어올 때 이렇게 나오고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갑니다. 다이아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원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때 파이 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모난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스타일에 이 문자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스타일을 바꿔줘야 파이 기호가 나온다 그랬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홀을 크게 그려보죠. 이렇게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제가 홀을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이러면 반지름 치수인 경우는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쭉 해서 중심점까지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쫓아가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도면 바깥으로 중심선이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조그예요. 조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기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자가 임의대로 중심선을 당겨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클릭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크, 호나 원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점의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원래는 저 아래 있지만 설계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재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개 표시의 위치.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딤 조그입니다. 원래는 저 멀리 있지만 도면에 제대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설계자가 중심선을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과제물 중에 이렇게 생긴 과제물들이 있었어요. 치수 기입들. 또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또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하시죠. 더 볼까요?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아니, 도면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10,8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하면 치수가 제대로 나올까요? 자, 보시죠. 제대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한참 확대해야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면 딤 스타일이요. 치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디멘전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돼요. 디멘전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디멘전 스타일이 나오는데 현재 지정된 디멘전 스타일 ISO 25가 기본값이고요.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은 사용하는 방법만 설명합니다. 피트 탭에 보시면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입니다. 피트 탭에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50. 그러면 이와 같이 50배가 커져 버립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피트 탭을 누르시고 유즈 오버롤 스케일.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에 맞춰서 축척에 맞춰서 문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